오프라인이 위기다라는 얘기는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오프라인이 위기인 건 오프라인이 위기여서가 아니라 오프라인이 가진 기존의 기능이 수명이 끝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판매를 위한 공간이잖아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닷컴이 이슈가 되면서 온라인 커머스가 너무나 잘 활성화됐고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시스템이 완성형에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판다라는 기능을 제외하는 순간 오프라인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진짜 좋은 관계, 깊은 관계는 온라인에서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야 완성이 돼요. 특히나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를 보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온라인이 발전하면 할수록 반대로 온라인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강점에 비교하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너무나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이야기해보자 라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파워펌 얼마나 팔아요? 라는 질문이 제일 메인이에요. 근데 판다라는 기능을 제외하고 지금 저희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나올 때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의 와이어프레임 같은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보자가 사실 저 책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온 게 팝업이 과잉 아닙니까? 이제 시장이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저는 이제 본 게임 이제 겨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본질은 오프라인의 사용법이 바뀌었다지 팝업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팝업은 물성이 아닙니다는 얘기 계속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다 팝업인데요. 그러니까 자꾸 물성으로 판단을 하니까 이건 팝업이고 이건 아니고, 아니요, 다 겹쳐요. 예를 들면 디올 성수는 팝업으로 설계됐어요. 원래 4개월짜리 팝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담동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명품이 단독 건물로 2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직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그 정도가 안 돼요. 근데 디올이 갑자기 건물을 2개를 유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디올 청담이 건축비 훨씬 더 많이 썼거든요. 디올 청담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디올 성수 앞에서는 모두가 사진 찍어서 모두가 올려요. TV 광고 100억, 150억 들여도 본 기억이 없는데 아무도, 디올 성수가 얘가 몇 배는 낫죠. 숫자는 중요해요. 전체 큰 매스 지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거는 방향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예요. 근데 미시적인 숫자는 의외로 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본질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지향점이 바뀌었다가 본질인 것 같아요. 이제는 가장 하드웨어적인 인더스트리인 오프라인의 부동산에서도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 본질은 소프트웨어와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거를 그 관점에서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가 저의 본질인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팝업이 왜 2주가 스탠다드인지조차 다들 모르고 계세요. 예전에는, 저희 전에는 대부분 일주일 얘기했었어요. 행사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2주 미만은 안 받는다라고 해서 룰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짜리면 손님들끼리만 초대해서 파티로 끝나니까 지역 사람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하니까 이거 파업 아니야, 우린 안 받아. 그게 첫 번째 룰이었어요. 두 번째, 2주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재방문이 불가능해요. 다시 올 수도 없어. 그럼 이건 제대로 알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2주 미만은. 세 번째, 작은 브랜드들은 팝업을 하면 보통 대표가 나와요. 대표가 자신의 원래 하던 업을 비우면서 필드로 나올 수 있는 건 2주가 한계치예요. 2주를 넘으면 대표는 병원에 가야 돼요. 입원 가기예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업을 짬짬이 하면서 현장을 다 챙겨야 되니까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하는 건 진짜 에너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가 2주였어요. 근데 지금 팝업은 보통 2주에서 한 달이죠. 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팝업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도 팝업해야 된대 라고 하니까 필드에 나와서 온갖 판촉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쓴 거가 사실 커요. 한 번은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겠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푸시하는 걸 원하지 않고 자기가 관심 가지고 애정 가질 만한 것들을 발견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이 다 오프라인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보통 일반적인 마케팅서는 마케팅의 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했었던 팝업들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본질은 다 동일하게 녹아 있어요. 누군가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트레이드오프 관계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 거냐를 논의를 하는데 사실상 반년 이상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7개월쯤가에 버리고 다시 잡은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뀌었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바뀌었어 라는 걸 대전제로 앞에 구조를 잡고 나서야 나머지 이야기도 어떤 무슨 법칙이 아니라 어떤 관점,
룰이 아니라 다 관점 베이스로 썼던 게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물리성을 벗어나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오브젝트들은 프라이싱이 다 바뀌어요. 그 무엇이든. 그러니까 전 어릴 때 원효 대사가 해골 바가지에서 물을 마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픽 그랬었거든요. 근데 브랜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본질이에요. 어떤 프레임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거는 그 무엇보다 비싼 게 될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 나쁜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성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생존을 벗어난 세대잖아요.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있고 인류 역사상 한반도 역사상 아마 지금 현재가 모두가 제일 부유한 세대일 거예요. 집에 없는 거 있으세요?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거 다 있어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죠. 왜? 필요해서 사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고 싶어서 사지. 생존을 벗어난 세대는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에 있어서, 지금 시대에 있어서 저희가 무언가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결국은 관점이 본질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조업 관점에서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인 거고 지금 한국에 제일 부족한 게 그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오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 지에 대한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 세상이 멸망하는 당시에 1시간이 있다면 뭐 할 거냐? 55분 동안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겠다.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 한국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그게 익숙하지 않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 성수당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무당을 모시고 와서 그분의 이야기로 팝업을 해보자.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당이란 존재부터 정해야 돼요. 무당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알 수 있는 건 다 스터디를 해야 돼요. 걔가 토양 같은 건데 대부분 토양을 안 만들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무당의 이미지에서 시작해요. 무당이 조선시대 때 유일하게 세금을 내는 여성이었고요. 무당 소속이 어딘지 아세요? 해민서예요. 허준이랑 같이 일했어요. 무당들이 가진 부적의 80%에서 90%는 다 병 관련 부적이에요. 정작 그거는 스터디조차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뇌피셜에서 모든 게 시작해서 뇌피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한다는 게 되게 커요. 일단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스터디는 최소한의 대전제인 거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는 이슈업을 하는 거죠. 문제를 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보면 사실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실행인데 돈을 많이 쓸 거냐 적게 쓸 거냐? 적게 써도 사람들은 반응해요. 문제가 명확하고 가치가 명확하면. 눈앞에 뭐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즐겁죠. 근데 저는 할 말이 없는 게 더 무섭거든요. 이거 왜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앞에서 더 많은 에너지와 본질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필요하고 그게 정의돼야 사람들에게 할 말이 생겨요. 평양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별 것도 없거든요. 과자 기껏해 한 6종, 프로파간다 포스터 출력해 놓은 거 한 10종, 그게 다였어요. 팔 수 있는 상품이. 그런데도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한 30분을 설명해도 안 나가고 다 들을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브랜드들은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깊이 규정해 본 적이 아예 없어서 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만들고 그거 왜 몰라? 본질적인 질문과 규정을 하는데 저는 에너지의 90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어떤 대기업도 그 고민조차 하는 대기업이 잘 없어요. 우리 뭐 하면 돼요? 답을 원하기만 하지 다 참고서만 기다리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힘든 게 그동안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었으니까 쫓아하면 됐거든요. 참고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참고서가 이제 없어지니까 다들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약간 이 상태? 본질은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학문은 행동경제학, 문화인류학이거든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가 본질인 거고 그거는 문화적인 토양, 본인의 소셜 포지셔닝,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뚫고 저희는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가 저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줘서 좋은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스트레스는 아니었으면 해요. 그렇잖아요. 왜 엄마도 짜증을 안 내고 살살살살 하면 알아서 그냥 그렇게 끌려가서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서 할 수도 있는데 사람한테 프레스를 줘서 설득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마츠나무네 아키 책을 읽어오면서 제가 거기 라이프 스타일을 팔다 보면 바라보지 않은 세계는 설득할 수 없다인 거고 결국 이 모든 것의 지향점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고민해 본 적이 없고 내가 만들면 좋아할 거야 라는 마초 같은 생각에 모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렵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팝업 일주일 앞두고도 일부 야 이거 영역 다 멈춰 드러내 다른 걸로 바꿀 거야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경험에 원하는 완성도가 안 나올까 봐 두려워서.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사람들이 너무 용감한 것 같아요. 네가 날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